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주인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주인이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 네네. 주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네. 됐네요. 근데 네.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네. 이 관리비 어디다 쓴 거야? 나는 그냥 더 많이 잘하면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나는 얼만큼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만 신경을 써야지 최대한 신경 쓸 거를 줄여야 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처음에 정말 어리숙하게 시작을 했어요. 공유미용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관리비가 있는데 네. 관리비를 다 n분의 1로 하자. 아. 초창기 공유 헤어샵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관리비를 다 네. n분의 1로 하자. 자, 네. 또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네. 임대료를 다 오픈을 하자. 네. 이 가게의 임대료는 얼마야?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 되면 여기서 몇 명에서 n분의 1을 하는 하자. 거야. 네, 그리고 관리비도 나오면 n분의 1을 하는 거야. 네. 저는 투명성을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해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수익을 여기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야. 굉장히 투명하잖아. 네. 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네. 함부로 사용을 안 하면 적게 내니까. 적게 내는 거야. 여러 가지 그리고 혜택은 또 뭘 주고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봤는데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주인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엔 주인이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 네네. 주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네요. 근데 네.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네. 이 관리비 어디다 쓴 거야? 사실은 이거를 하는 목적은 미용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해를 할 텐데 네네. 미용실을 하다 보면 경영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람 관리하는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경영적으로나 무언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하면 이걸 많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이게 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들은 여기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 그쵸.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고 네. 나는 그냥 더 많이 잘하면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나는 얼만큼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만 신경을 써야지 최대한 신경 쓸 거를 줄여야 된다. 맞네요. 네. 그러니까 공유 헤어샵을 하는 게 신경 쓸 걸 줄이고 고객한테 집중하게끔 맞아요.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관리비 막 일일이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뭐 임대료 n분의 나누고 막 이런 거였네요. 네, 순진하게. 바보 같은 순진함이죠. 네, 또 좌절하시고. 그래서 좌절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충격적인 요법을 자꾸 이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 깨닫고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다시 양해를 구하고 네. 바꾸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공유미용실까지 계속 지금 이제 약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3년 정도가 돼가는데 계속 바꿔온 거죠. 지금 그래도 매장이 4개 정도 네네네. 그 세븐에비뉴라는 이름으로 아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진행해 오시다가 이번에 세븐스라고 네네네. 일산에 크게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 거랑 이게 좀 많이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유미용실을 이제 하면서 공유미용실에 딱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을 주인의식을 만드는 것이 절대 깨트리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만 바꿔서 수익 구조를 바꿔서 이거를 한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같은 선상의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한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회사이기 때문에 또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또 자기의 매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강한 통제가 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왜냐하면 정말 그러면 알아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소비자들은 되게 예리하잖아요. 매장이 약간만 흐트러져 있어도 그걸 다 봐요. 근데 디자이너들도 서로가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잘 맞는 우리랑 코드가 되게 잘 맞는 사람이 와야 되겠네요.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거기 세팅이 딱 돼 있어 그들끼리 서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기본만 정해주고 그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븐에비뉴에서 세븐스로 가시면서
대표님이 그 중간에 또 합병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 헤어핏이라는 곳하고 합병을 하셨는데 네네. 그 헤어핏은 어떤 곳인지. 헤어핏은 이제 가상 스타일을 체험하는 헤어스타일 전문으로 헤어 가상 스타일을 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AR 기반으로 해서 내 얼굴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헤어스타일들을 씌워볼 수 있는 그런 앱 회사입니다. IT 회사인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리고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가 제 얼굴 찍어가지고 머리 하러 가기 전에 내가 머리를 커트를 한번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트 가발을 산 적이 있거든요. 자르기는 너무 겁나고. 그런데 그 헤어핏 어플에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네네네. 커트 머리 올려봤어요. 어. 그리고 색깔 보고 제가 가발을 샀거든요. 네네네. 네. 헤어핏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AR 기반의 가상 스타일 네. 특허를 가진 IT 회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셨다가 헤어 디자인 하시다가 그다음에 공유 헤어샵을 하시고 근데 꼭 그거를 하시는 게 거기에 헤어핏이라는 진짜 최첨단의 IT 기업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셨는데 그런 그 사업을 확장시키는 영감을 어디에서 받으시는지. 영감은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네.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네. 간단하게 그냥 세븐스 네네네네. 신재현이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미용인들의 성공을 돕는 걸 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용인들의 성공을 돕는 직업이 네네 성공을 돕는 그런 어떠한 툴을 만드는 게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공유미용실을 만들게 됐고 네. 공유미용실이 그 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상 공유미용실을 해보니까 기존의 미용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수익성도 더 높게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에 네. 무언가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IT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미용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상상을 했죠.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이게 필요한데 언젠가는 직원들끼리 저희끼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그런 회사와 같이 일을 하도록 하자. 네.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래 항상 알아봐라. 알아봐라. 그런 네. 회사가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래서 그 대상 중에 딱 나온 게 헤어핏이 있었어요. 그래서 IT 쪽에 회사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네네. 디자이너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럼 디자이너들이 성장을 하려면은 요 프레임 안이 아니라 프레임 밖에 최첨단의 기술과 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헤어핏이라는 곳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만나러 가서 지금의 모습처럼 저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나는 오프라인 뭐 미용실 전혀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참 이게 세상이 이게 특이한 게 네. 뭐냐면 그 대표님도 네. 저희 같은 회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소름. 왜냐면 그 대표님은 IT 회사 삼성전자 출신이시거든요. 네,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네, 똑똑하신 분이시죠. 네. 삼성전자 출신이신데, 근데 이 미용 기반의 이거를 만드는데 네.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현장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네. 디자이너 중심적인 어떤 그런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가상만 계속 있으니까 네, 맞아요. 실체적인 헤어샵에서 어떤 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네. 이게 또 너무 궁금하시겠네요. 그거하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공유 미용실이 일반 미용실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네네. 저희는 디자이너 중심의 미용실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헤어핏 앱이 디자이너 중심적인 앱이에요. 그러니까 매장 중심적인 앱이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 중심적인. 헤어 디자이너와 고객 중심적인 유저 중심적인 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중심적인 앱이어야지 사실 현재 미용 시장에서 맞는데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가
헤어 디자이너들을 매칭을 시켜주고 가상 체험을 통해서 매칭을 네네네. 시켜주려고 하는 앱이었거든요. 네네네. 살롱이 매칭이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가 디자이너가 매칭을 매칭하는 그렇죠. 거죠. 스타일을 씌워봤으면 이 스타일을 잘하는 디자이너를 찾아서 매칭해 그럼요, 준다거나 그럼요. 네. 이런 어떤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했었었는데 요즘은 헤어샵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디자이너 따라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공유 미용실도 그래서 핵심은 디자이너를 따라서 손님이 온다. 디자이너가 브랜드다. 맞네요. 네네. 그래서 회사라는 곳은 그러면 어부의 정의를 바꿔서 뭐라 하면 고객 디자이너가 잘 일할 수 있고 고객이 여기서 잘 실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으로 간다.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헤어핏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시게 되죠. 근데 제가 미용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저희 회사는 IT 회사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IT 회사 같은 곳은 이제 투자를 받고 가는데 시리즈 A라는 단계가 있어요. 네, 보통. 네네. 시리즈 A 초기 단계를 일단 끝냈어요. 네네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출신에서 지금 IT 기업의 대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동 대표입니다. 공동 대표. 그 네네. 회사 이름이? 버추얼 라이브입니다. 아, 버추얼 라이브. 조금 네네. 이름이 어렵긴 하네요. 네네. 전 세븐스가 편하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버추얼 라이브에는 네. 세븐스라는 공유 미용실 브랜드가 있는 네 거. 브랜드가 네. 있고 그리고 헤어핏이라는 헤어핏이라는 네, 앱이 있고 IT IT 솔루션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있는 네. 거네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세븐스와 그 헤어핏이 만나서 어떤 그 세상을 꿈꾸나요? 헤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즘에 이제 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 굉장히 앞당겨졌다.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이런 네. 모든 게 지금 새로움을 다 준비하고 이미 네. 새로움을 준비했던 회사들만 지금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미용도 굉장히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용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표현하는 일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본질적으로 헤어 시술을 하거나 이런 네. 부분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 외의 모든 건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무인이라든가 네. 무언가 앱에서 뭔가가 된다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들이 이제는 미용 시장에서도 낯설지 않게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디자이너와 고객들에게 어떤 쪽이 도움이 될지는 네. 이 IT 회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기술 중심인. 제가 이런 상상이 되네요. 제가 만약에 부산을 가게 됐어요. 네, 놀러 네, 가게 됐는데 네. 그러면 세븐스의 공간이 부산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헤어 디자이너가 내가 헤어 디자이너예요. 네, 그럼 그렇죠, 내가 이제 그렇죠. 부산에 여름에 한 달 정도 네, 아니면 네, 네. 제주도 한 달 살기 좋으니까 제주도에 내가 헤어 디자이너인데 한 달 살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그럼 내 헤어샵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는데. 그럼 세븐스를 가면 제가 세븐스에서 한 달 동안 제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계시는 저의 고객분들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은 제주에 있는 고객들이 이 헤어 디자이너와 한 달 동안 헤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세상은 이미 왔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네. 그 우리 인플루언서 헤어 디자이너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묘정 원장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번에 제주도로 오픈했거든요. 네, 알아요. 저도 네. 인스타에서 봤어요. 네. 노랗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 제가 가봤거든요. 네. 제주도에도 묘정 원장님을 아는 분이 예약이 꽉 차요. 묘정 원장님은 원래 역삼동에서 일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에 차렸단 말이죠. 네. 근데 제주도에도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는 내 고객이 동네, 내 지역 기반 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지역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이미 그렇게 된 거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공유 미용실의 미래는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중에 공간을 네네. 어느 곳에서든 빌릴 수 있는 거기까지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기술만 있다면 네네네. 뭐 하루 빌릴 수 있는 거고 내 고객이랑 거기서 뭐 3시간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네네. 헤어샵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지역 기반에서 벗어난 좀 더 그런 쪽까지도 다양하게 펼쳐질 거라고 봐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네네. 디자이너의 하는 본질적인 일은 같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헤어 지금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나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지금 신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를 좀 귀담아 들으시면은 사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버추얼 라이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의 본질적인 업은 되게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네.